결혼 축하한다. 결국 둘이 부부가 되는구나. 너희 둘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세찬연간에서 우연한 만남이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냐 신기하네. 여지원한테 고마워해야겠네. 우리 참 좋은 인연이다. 너와 결혼하게 대단히 신기해. 처음 만날 땐 이렇게까지 친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저 정신없이 바쁘던 날이 운명의 날이 될 줄은 몰랐네. 앞으로도 324마다 기분 좋게 보낼 것 같아. 친구 졸업 연주에 늦을까봐 헐레벌떡 달려가던 그래서 마침내는 택시를 타던 그날 급하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들리는 바흐의 아 이미 연주가 시작됐구나 싶어 미안했을 때 공연장에 들어가고 싶지만 연주 도중이라 못 들어가 애걸복걸했을 때 그래서 체념하여 로비에서 불란서 조곡을 듣고 있을 때 우연히도 눈에 띈 너의 모습이 어찌나 에스테릭하던지 차라리 지각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차마 말 걸 용기는 없어서 그저 저 사람이든 꽃다발이 여지원에게 향하기를 그래서 지원이랑 서로 한 다리 건너 알아갈 수라도 있기를 바랬던 게 당시 내 심정이었어. 마침 공연이 끝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올 때 한 다리 건너하는 음악 교육과 애들과 예고 동기들도 눈에 띄더라. 근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의 반가워서 들뜨면서도 계속 눈으론 너를 곁눈질하 했던 게 그날이야. 정신없이 오랜만에 본 친구들과 잘 지냈냐? 사진 같이 찍고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얘기가 오가고 마침내 무대 뒤 대기실에서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오는 여지원의 모습에 축하하러 일거에 달려갔어. 지원이는 꽃다발을 들며 반갑게 너와 인사하더라.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해 흐뭇해하며 제발 이따가 뒤풀이 자리에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집에 된 채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간 치킨집에 신기하게도 너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던 인연이 여기까지 왔네. 졸업 연주로 친 바흐 모음곡이 음악사적 의의가 큰 장르이기에 이 곡을 선택했다. 성악, 춤곡처럼 언어와 춤이라는 소리 외부 요소에 기대지 않고 소리 그 자체로 뜻을 만들어 나간 기하음악의 확립 측면에서 중요한 장르였기 때문이다. 나는 이왕 바흐의 곡을 치는 김에 그가 살았던 당대의 음악관과 주법으로 연주하기로 결심했다. 피아노가 발명되기 전이기에 조금씩 끊어서 치는 논 레가토 주법으로 음악은 감정을 서술하는 것이라는 바로크 미학에 따라 마구 입하기보다는 절제하며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묘사하듯 그려냈다. 또 당시의 강약은 점진적인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가 아닌 기술의 한계상 급작스럽게 변화했기에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꽤 성공적으로 바흐를 연주해냈다. 두 이야기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재밌냐고 하면 압도적으로 첫 이야기다. 사랑 얘기는 정말 흥미진진하며 인류가 남녀관계를 맺는 이상 연애담을 듣는 재미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크 음악 얘기는 내가 봐도 재미가 없고 불행하게도 첫 이야기는 허구고 두 번째 얘기가 참이었다. 앞 이야기가 참이고 뒷 이야기가 거짓이면 훨씬 좋았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내 연주에는 저런 러브스토리 비슷한 게 만들어질 만큼 충분한 관객이 오지 않았다. 한편 다른 아이들의 연주에는 꽤 많은 관객이 왔다. 예술계 학연뿐 아니라 교회, 친척, 지역사회 등 다양한 데에서 사람을 끌어왔다. 어쩌면 첫 이야기와 같이 졸업 연주자와 한 다리 건너가는 사이로 러브스토리가 만들어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던 셈이다. 연주의 뒤풀이 연애 서사에 좀 더 이입해보자. 물론 허구이긴 하지만 참 귀티난다. 어디서 두 분이서 처음 만나셨어요? 라는 질문에 소개팅, 미팅, 선, 클럽, 술집 같은 진부한 대답과 견주면 음악회장에서 만났어요는 정말 고급스럽다. 여기서 핵심은 음악회장이라는 표현이다. 콘서트장이라고 하면 대중음악, 아이돌 공연 같아 보인다. 음악회장이라고 해야 클래식 예술음악 특유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엿보인다. 추가적인 포인트는 음악회장에서 인연이 생긴다는 것은 꽤 자주 클래식 음악을 오프라인으로 들을 정도로 문화적 안목이 있다는 소구이기도 하다. 폭념상 유서 깊고 예술성이 높다는 건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겐 어렵고 난해한 클래식을 즐기기 위한 시간, 돈, 아비투스에 투자하기 위한 여력이 있다는 은밀한 신호이기도 해서다. 그렇게 꽤나 고급스러운 연애관계로 내 지인들을 엮으면 흐뭇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서사는 단조롭기 그지없었다. 17세기의 연주 기법을 재현하겠다는 데서 의미를 찾는데 졸업 연주의 서사는 음악의 본질을 화성, 리듬, 선율에서 찾던 형식주의 미학자의 고루한 태도를 답습하고 말았다. 음악의 본질은 작곡가 바흐, 베토벤, 브람스가 악보에 남긴 음표라고 보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 예컨대 베토벤이 짝사랑한 여인 브람스와 미망인 슈만의 관계, 프란츠 리스트에게 푹 빠져 연주회장에서 기절한 팬의 이야기는 음악사 저서에서 뺀 수많은 과거 음악학자의 오류를 되풀이하고 말았다. 연주의 당일날 무대 위에서나 밖에서나 머릿속에 음표밖에 없었다. 어쩌면 나를 둘러싼 음악계와 내 졸업 연주회 그리고 서양 음악 연구가 그다지도 재미없던 이유는 첫 이야기보다 두 번째 얘기에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도 인간을 위해 하는 건데 그동안 너무 사람을 빼고 음악을 이야기해왔다. 하이브 버니즈 미니진 방시혁 250 반이 민지의 상호작용 없이 어텐션 하이프 보이를 논의하는 게 말이 안 되듯 내 졸업 연주에 와줬으면 했던 예고 동기씨 김씨 오씨 강씨 하씨 그리고 같이 스터디 모임하던 회계사 윤씨 세무사 조씨 그리고 하구이자 후배였던 수많은 사람들 없이 내 음악을 이해하기란 말도 안 되는 시도인데도 말이다. 심지어 누군가는 그런 주변인의 이야기는 음악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 음악의 본질은 위대한 작곡가가 악보에 남긴 음표라면서 멍청한 소리. 음악은 그걸 듣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과 뗄 수 없다. 음악은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연주회장에서 벌어지는 사소하지만 모든 사랑, 연애, 과시, 취향, 비하도 포함한다. 그래 내 졸업 연주에도 마찬가지. 치킨집 뒤풀이, 프로필 사진 촬영, 오랜만에 관객으로 온 친구와 수다 떨기는 진정 의미 있는 음악 문화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뤄진 작은 동창회, 사교회 그리고 어쩌면 이뤄질지도 모르는 내 졸업 연주를 매개로 이어졌을 여지가 있던 예술계 학은과 지인 간의 전제적인 연애담이야말로 음악회의 숨은 목적 아니 본질이었다. 그러나 나는 멍청했다. 온갖 친구들을 데려오질 못했다. 그들끼리 오고 갈 수많은 감정과 느낌 그리고 의미를 엮을 기회를 놓쳤다. 어쩌면 운명처럼 이뤄졌을지도 모르는 내 친구들 사이에 사랑과 친분을 내가 게으르고 부끄러워서 차마 다른 친구들 졸업 연주회에는 그다지도 참석하지 않았던 내가 뜬금없이 내 연주엔 와달라는 염치 없는 모습이 싫어 연락을 돌리지 않은 탓에 실현시키지 못했던 것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 스스로가 직무유기한 큐피트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졸업 연주를 위해 전공서적에서 바흐를 참조한다며 바로크 시대 악기 연주법이 아닌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공간에 모이게 하던 교회 음악가로서 그를 조명해야 했다. 그러나 난 후자가 아닌 전자를 선택했다. 그렇게 내가 연주한 제2S 바흐 음악은 꽤나 초라하게 느껴졌다.